자, 실전 사주 풀이가 사주 공부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0억대 부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평범한 분이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사주의 이제 주인공은, 신체적으로 좀 핸디캡이 좀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100억대 이상의 어떤 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주 구조가 어떻길래, 저도 매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병신생이고요. 병신은 나이는 65세입니다. 여자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주도 병신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가 정묘일주고요. 그 다음에 신은 임자시입니다. 대운은 이제 7대운이고요. 7, 17, 27, 37, 47, 57, 67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역행이죠. 여자분이니까 을미, 갑오, 그 다음에 계사, 임진, 신묘, 경인. 그 다음에 기축이죠. 자, 이런 사주 구조인데요. 자, 보십시오. 병신, 정묘, 임자. 여러분 보시 부자 사주 같습니까? 일반적 사주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부자 사주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왜? 일반적으로 부자 사주는 편재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격이 때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뭐 격이라는 자체는 여기 신월에 뭐 신월의 지장과 임수가 투관돼서 정관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자체로 보면 정제격 이렇게 얘기해요. 정제격 그러면 격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격으로 보면 정제격이면 밥 먹고 살 정도라고 얘기하지, 또 정관격으로 보면 그냥 직장이나 공무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뭐 재력을 누릴 만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관점의 고소와 이 고소에 입각한 그런 정제, 편제, 막 이런 어떤 십성적 관점에서 사주를 보면 참 비겁이 중중하고, 그죠? 내 돈 뺏어가는 사람이 뭐 다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주 보고 100억대 부자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고소에 입각한 사주 분석 체계는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볼게요. 보면은 정화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죠. 신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는 병, 정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정화라는 자체가 신월에 태어났다라는 이 자체에서 일단 보면서 내 입장에서 정제고 병화 입장에서 편제가 되죠. 근데 이 병화를 한번 들여다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병화는 겁재지만 이 병화는, 자, 신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무임경이죠. 자, 여기도 신무임경. 자, 이 경금인데, 천간으로 올라오면 경금으로 올라올 수 있죠. 이 경금을 결국은 병화가 어떻게 합니까? 병화가 다듬죠. 자, 병화의 역할은 결국은 뭐냐면 양권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갑에서 올라온 을목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뭐를 만드냐면 경금을 만들죠. 그게 양권의 영역에서 병화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겁재는 끊임없이
경금을 다스려서 물형화시키죠. 일종의 물질화시키는 거죠. 자, 정화 역할은 뭡니까? 정화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봄과 여름에 키우고 길렀던 그런 물질 중에 실한 놈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일종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 자체가 물질의 창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물질이 어떤 물질? 그야말로 실속 있는 놈들만 모아놓은 창고라는 거죠. 그게 정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화 일주들이 보면 욕심이 좀 본질적 욕심이 있죠. 실속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가 주로 갖고 있죠. 물론 신금일주, 경금일주도 그렇지만 정화일주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실속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정화일주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정화일주가 아니더라도 정화를 용신 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화라는 특성이 뭐냐면, 자, 병화가 길러놓은, 결국은 이거는 편재잖아요. 그죠? 병화 입장 편재. 편재라는 거는 내가 장악하고는 있지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겁재 입장에서는 거대한 재물이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내 주머니 속의 재물인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이 겁재가 열심히 병화가 뭡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빛과 온도를 조절을 해서 결국은 물질화 시킨 부분을 밑에 깔고 있고, 두 개죠. 그야말로. 이 두 개가 각각의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깔아놓은 거를 나는 내 주머니에 그냥 쑥 들어갈 만큼의 재물로 생각하고 집어넣는 거죠. 참 재밌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지만 여기 묘목을 보시면, 자, 묘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묘목 자체는 또 여기는 지장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장간이 갑과 을이죠. 결국 뭡니까? 이 묘목은 내가 깔고 있는 거죠. 내가 깔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을목, 내 밑에 있는 을목이 이 경금을 끌어와서, 그죠? 왜냐하면 이리 끌고 온다라는 거에 왜 끌고 오냐? 끌려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끌고 오는 거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자, 병화 입장에서는 그냥 널어놓은 재물인 거죠.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가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지장간 을목이 경금을 끌어당겨서 또 내꺼와 시켜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왜 끌어오냐면 정임합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끌어당겨서 정임합으로 뭡니까? 완벽한 저장을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때? 자수는 뭡니까? 자수는 이거를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숨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속성은 이제 저장해서 숨기는 단계, 그야말로 저장해 놓은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를 다 끌어당겨서 결국 이제 시는 뭡니까? 이 시는 내 사적인 공간이죠. 공적인 공간, 여기는 연월은 공적인 공간이죠. 직장이라든지, 뭐, 내가 어떤 나라라든지 이런 형태의 틀이라면, 울타리라면, 여기는 내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다 이 끌어당긴 걸 여기에 저장해 모아놓는 거죠. 그런 형태의 남들이 길러놓은 것들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사적인 공간에 계속 저장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 오행적으로 보면요. 묘가 목이죠. 목과 금이죠. 자, 목이, 일단은 목이라는 특성이 뭡니까? 아이템이죠. 생각하는 거. 뭔가,
특히 이 목이라는 목과 금, 목은 기획, 개발, 연구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목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적인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거거든요. 특히 묘목이 그렇죠. 인목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화운동이니까 물질을 끌어당긴다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는 것이고요. 묘목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생각인 거죠. 이게 인성이죠. 그죠? 그리고 묘신기문이죠. 그죠? 묘신기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묘신기문은 특별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물들을 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나와요. 하여튼 이 사주가 돈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면 딱, 원숭이 신신. 원숭이 신신 두 개나 있죠? 원숭이 신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특히 이 원숭이 신자, 물론 호랑이 인자도 마찬가지지만 원숭이 신자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만은 두 개나 있죠. 그렇죠? 그야말로 원숭이 신자 하나만 있어 신출귀몰하다고 그러는데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적 요소를 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묘목은 어떻습니까? 일지묘목은 편인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잘 믿지 않죠. 근데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이게 겁재라는 모습만 보지 말고 병화로서 나 뜻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로만 보지, 병화의 의미적 요소가 뭐죠? 병화는 밝죠. 사람들한테 밝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심하고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집요함이 있죠. 남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한테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자 합의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완성돼서 이쪽으로 저장이 되어 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신자진 됐는데, 이 신자진은 뭡니까? 신자진은 물질 운동이 아니라 정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재물적 요소를 끌어모아서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뭐로 갑니까? 정신 운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재밌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끌어모은 재물을 어떤 식으로? 사회봉사 쪽으로 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강남의 시가 140억 대의 호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호텔을 팔 수 있는지, 언제 팔리는지,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방문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왜 방문 상담을 했냐면요. 시각장애인이세요. 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근데 이 호텔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돈을 팔아서 봉사 쪽으로 내가 직접 돈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부 형태로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봉사단체 회장님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사비를 털어서 계속 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크게 좀 봉사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서 호텔을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언제 팔릴지 궁금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가 없으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생전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털어서 봉사활동에 쓰겠다 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재물을 모았냐, 시각장애이신데, 이제 선천적 시각장애는 아니시고요. 어렸을 때 후천적으로 이제 시각장애가 되셨는데, 자,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집안이 좀 부자셨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재물을 물려받으신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어떤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뭐 투자를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건물을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과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오랫동안 보유한 그렇죠. 주식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잖아요. 거의 통장이 많이 비게 되어 있죠. 그러듯이 이 부동산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부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큰 100억대 부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지금 현재 그것만 140억이지만 그 외적인 재산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재물의 형성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사주 자체가 물론 이제 신체적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그런 100억대 부자가 아닌 사주들은 어떤 형태로든 매물에서 팔고 해가지고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 이제 본질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 사주 내용적인 부분에서 부자 사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다음에 이 돈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신자진 수국을 짜는 형태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다? 이 돈을 벌어서 결과는 사회봉사 쪽으로 쓰신다라는 거. 현재도 사회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사비로 잘 털어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제가 사주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사주 구조적으로 겁재가 중중하고 이런 형태의 묘신 기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부자 사주처럼 보여지지는 사주는 아닙니다. 사주의 재물이라는 자체는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주 구조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생긴 사주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100억대 사주에 대한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